7차 변론이 헌재에서 지금 시작이 됐고요. 바로 전에 경향신문을 보니까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박성민, 정점식 의원 등이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제 참석을 하겠다, 방청하겠다라고 해서 방청권을 획득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헌재를 흔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그간 영상으로, 김기현 의원의 답변입니다. 그간 영상으로 접한 탄핵 심판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고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위반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오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 이분들은 포기를 아직 안 했나? 이게 탄핵 심판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미 증거나 증언이 차고도 넘쳐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불공정하고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됐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사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기에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면 안 돼요.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인용될 것 같으니까. 인용될 것 같으니까 과정이 불공정했다. 탄핵이 진짜 기각될 것 같으면은 헌재 잘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공정하게 되고 있다.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렇게 그럼요. 이제 이거를 이제 양도구역, 아. 겉바속촉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동격서네. 성동격서. 뭔가 이제 딴소리를 하면서 헌재가 어차피 인용할 거니까 그 인용 결정에 관련돼서 자기들이 먹칠을 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지면을 딱 보면은 요 결이 딱 나와요. 일면이 같은 결이에요? 김기현 의원과? 아, 그럼요. 요새 네. 정확한 동맹이 딱 맺어져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조선일보,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들, 국민의힘 거의 전반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일부 보수 기독교계 요렇게 표현할게요. 일부 보수 기독교 이렇게 갖고 완전히 이제 극우 내란 동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같은 메시지의 한 목소리예요. 오늘 조선일보 일면 졸속 헌재입니다. 졸속 헌재 네 글자 딱 있고 그다음에 3면 딱 가면은 이 지금 뭐 위법 증거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측에서 동의 안 한 증거를 원래는 형사재판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헌재에서는 쓰겠다고 한다. 이게 일면에 딱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이제 형사재판에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측에서 동의를 안 했잖아요. 지정을 안 찍었 이걸 안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헌재에서는 증거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측에서 그거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조서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데 그걸 형사재판에서 그게 바뀐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인데 왜 헌법재판소는 이걸 쓰겠다고 하느냐? 그게 불공정하다. 지금 이걸 새로운 쟁점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쓰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의 그 3면 기사의 내용이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판결을 쉽게 얘기하면 선고를 빨리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면은 2말 3초의 결론이 나올 거다. 이게 조선일보의 또 기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건 잘 봤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사에 희한한 기사가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돼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 걸려 있는 거 이것도 변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결론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걸로 나오면은 물론 시간을 좀 끌 수는 있겠지만 임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임명을 할 것 같다. 뭐 시간을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법제처에다가 한번 물어볼게요를 할 수는 있는데 임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라고 지금 한다. 그러니까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 여당하고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패색이 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네. 김기현 등의 행보는 뭐냐? 지금 윤석열 측의 주장. 이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가 인정이 안 돼야 되는데 왜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인정하죠? 여기에 지금 발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패색이 짙기 때문에 나오는 액션인 건데 여기에 조금 보완을 하자면은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형사재판하고는 다르다라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를 인정하는 거는 이거는 징계재판에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하고는 별개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인정하기 어려운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은 네, 탄핵 심판이었죠. 맞습니다. 예. 이들은 기승전 이재명이다. 이것도 이재명입니까? 순전히 기승전 신락 이재명.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예.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이 부분을 이제 지연시키고 막는 것. 아직도 그거에 대한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 제가 하나 농담드리면 그래요. 편향적이라고 느낀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자기들한테 유리해 주는 것 때문에 편향적일 때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위법 증거 수집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시비를 건다고 하면 윤석열 씨가 그렇게 많이 그동안 자기가 자기 떡 주물르듯이 해오고 정말 인사에 대해서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심지어 밑에 사람들 쌈 붙이듯이 해놓고 내쫓기도 하고 수도 없이 좌천시키고 했던 그 검찰에서 한 조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죠. 해봤으면 왜 그걸 채택 안 한다고 시비를 겁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간 사람들 서울구치소에 아련하러 가는 아련 정치도 모질라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알현 재판을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아련 정치의 끝판을 보는 것 같은데 다 어떻게 보면 하자가 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내란의 어떤 공범 의식을 가진 분들이라거나 명태균 그 게이트에 부분이. 관련 있는 분들이거나. 추경호 의원이 갑자기 등장한 게 나는 그렇죠. 쇼킹했어. 네. 이 사람이 이제 공격으로 뭔가 전환한가? 태세 전환을 한 꼭꼭 숨어 있었잖아.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철규 의원 이름이 나오죠. 저를 고소한 당사자죠. 저도 고소당했는데. 네네,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조사를 한답니다. 이분이 아. 저를 고소하고 나서 예. 자연스럽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어요. 윤석열, 명태균 통화가 다 오픈되고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뭐 입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자분들은 같이 고소당한 기자분들은 빨리 무고죄로 고소하자. 제가 오히려 시간은 많다. 논점이 흐려질 수가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분산되는 건 흐려질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자. 뭐 이러고 있는 이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하나씩 하자가 있는 분들. 김기현 씨 또 거꾸로 지금 황운하 의원한테 지금 저기를 당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네. 네. 예. 그래서 알현 방청, 아련 정치는 계속된다. 아직까지 신락 같은 그 희망을 못 버리고 기승전 이재명에 대한 걸 당원들한테 보여주면서 대권 이후에 당권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내란과 관련해서 얼마나 관련이 깊게 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이 혐의가 있어요, 사실. 예, 12월 3일, 예. 4일 요 사이에 국민의힘이 왜 다 당사로 모였으며 그것도 처음에는 국회로 모이려 했다가 당사로 모이려 했다가 오락가락 그렇죠. 5번이 바뀌었고 예. 본인은 정작 남들은 당사에 가라고 했고 본인은 국회에 있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랑 또 이견으로 옥신각신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전화는 받았고 전화는 받았고. 그러니까 초저녁에 전화를 8시인가 네.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번 또 그리고 여러 그쪽으로 번 갔죠. 왔어요. 용산에. 예. 용산에 간 것도 12월 3일 저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추경호는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하나 봐요. 강력히 여기서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기화폰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정부의 강요들 다 가지고 있었죠. 여당 의원들도 예,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다리 긁듯이 얘기했죠. 혹시라도 추경호 원내대표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러네. 그 목록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 불출 대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예. 그리고 아마 지금 추경호 의원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은 좀 약간의 자신감이 좀 생긴 거겠죠. 두 그러니까. 가지가 있을 텐데 예.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보수 기독교계 중심으로 영남권에서 지금 힘을 좀 몰아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 생긴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경쟁 때문인지 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동대구역에서 뭐 몇만이 모였다는 둥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 뭐 어쨌든 무시 못할 규모인 거는 맞아요. 그 한 규모가. 5만 명 모였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를 밀어주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세력이 영남에 있구나. 그러니까는 요 보호막이 하나가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윤석열의 지금 대응을 보면은 잘 보면은 희한해요 좀. 탄핵에 대해서 다른 쟁점은 별로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가령 국무회의가 열렸느냐 그렇지. 이런 거는 잘 방어를 안 합니다. 국무회의를 열었다라든지 뭐 이런 거 방어 안 하고 왜냐면 근데 이것도 굉장히 탄핵이 그거 하나로 탄핵될 수 있어. 그렇죠. 절차 위반이기 그렇죠. 때문에. 인용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네. 문제인데 별로 방어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경제수석이 예를 들면 이제 탄핵과 관련돼서 뭐 사유에 아주 결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계엄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될 게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경제수석이 얘기할 때는 뭐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신문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경제수석이 뭐 어버버하고 이러잖아요. 대왕고래 예산이 어떻게 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뭔가 나는 그러지 않았어를 설명하고 싶은 거는 내란죄 관련 부분이거든요. 내란죄와 관련돼서 형사적인 쟁점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이거 다 다뤄봐야 되는 것이고 쟁점이 다 이렇게 많고 증거 능력이 없고 이런 거를 다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실제로 본 게임은 형사재판 가가지고 내란 우두머리가 맞느냐 요거를 이제 정말로는 다퉈볼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하고는 한 배를 좀 타는 그런 법적인 쟁점들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한 배를 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